오늘은 너무너무 신기한 세계 전래동화 이야기 중에 말레이시아라는 나라의 물소가 된 이슬공주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옛날 어느 임금에게 이슬이라는 아름다운 공주가 있었어요. 얼마나 예쁘고 우아한지 결혼하겠다고 찾아온 왕자들의 줄이 궁궐 밖까지 늘어설 정도였습니다. 이 왕자들 중에는 마음씨가 고약한 마술 왕자도 있었는데 마술 왕자는 이슬공주가 청혼을 거절하자 못된 마음을 품었어요. 감히 내 청혼을 거절해? 어디 맛 좀 봐라. 마술 왕자는 그 자리에서 마술을 걸어서 이슬공주를 물소로 만들어버렸어요. 궁궐도 흔적 없이 사라졌고 바냐나무 한 그루만 남게 되었지요. 야생 물소가 된 이슬공주는 바냐나무 곁에서 근근히 목숨을 이어가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연못에 물을 마시러 갔는데 다른 연못은 다 마르고 딱 한 군데만 물이 남아있는 거였어요. 이슬공주는 하도 목이 말라서 허겁지겁 연못물을 몽땅 마셔버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연못물을 마신 뒤로 배가 고프지 않은 거였어요. 게다가 배마저 불러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10달 뒤에는 딸 셋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슬공주는 딸 셋의 이름을 연못, 직녀, 심성이라 짓고 정성을 다해 키웠어요. 이슬공주가 먹이를 구하러 갈 때면 딸들은 잎이 무성한 바냐나무 위에 올라가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없는 동안 나무 위에 꼭꼭 숨어 있어야 한다. 엄마가 돌아와서 나무를 3번 흔들면서 연모사, 직녀야, 심성아, 내려와 이 꽃송이를 받으렴 하고 외치거든. 너희들은 당신이 진짜 우리 엄마라면 약속대로 코에서 물을 뿜어보세요 라고 대답하거라. 그러면 내가 콧구멍에서 물을 내뿜어 너희를 적시마. 반드시 물을 뿜거든 내려와야 한다. 이슬공주는 딸들에게 신신당부를 하고 먹이를 구하러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이웃 나라의 새 왕자가 사냥을 나왔다가 물소가 뿜은 물에 젖은 채로 바냐나무 위에서 내려오는 새 아가씨를 보게 된 거였어요. 새 왕자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새 아가씨를 보고는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물소가 하는 말을 들어두었다가 물소가 먹이를 구하러 간 사이에 똑같이 말을 했어요. 연모사, 직녀야, 심성아, 내려와 이 꽃송이를 받으렴. 그러자 바냐나무 위에서 아름다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당신이 진짜 우리 엄마라면 약속대로 코에서 물을 뿜어보세요. 왕자들은 물총으로 물을 뿌려 새 아가씨의 몸을 적셨어요. 그러자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새 아가씨가 나무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새 왕자는 새 아가씨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새 아가씨 역시 왕자들의 늠름한 모습에 반해서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그렇게 각각 짝을 이룬 왕자들은 궁궐로 아가씨를 데려다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한편 딸들을 잃은 이슬공주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요. 그래서 미친 듯이 딸들을 찾아 헤매다가 첫째 딸이 사는 궁궐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이슬공주는 멀리서도 딸의 모습을 한눈에 알아보았어요. 하지만 딸이 자신을 보고 와줄 때까지 궁궐 밖에 우두커니 서 있는 것밖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어요. 이슬공주를 먼저 알아본 것은 첫째 왕자였습니다. 여보, 궐 밖에 서 있는 물소가 당신 어머니가 분명한 것 같은데 가서 모셔와야 하지 않겠소? 그런데 첫째 딸이 발끈하며 쏘아붙이는 거예요. 그 야생 물소가 어째서 제 어머니라는 거예요? 제 어머니는 물소가 아니라고요. 다시는 나타나지 못하도록 심한 매질을 해서 쫓아버리세요. 이슬공주는 온몸에 흠씬 매를 맞고 쫓겨났어요. 그러다 이번엔 둘째 딸이 사는 궁궐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둘째 딸 역시 이슬공주를 쫓아내버렸습니다.
이슬공주는 걸을 수도 없는 지경이 되었어요. 절뚝거리며 겨우 막내딸이 살고 있는 궁궐 앞에 이른 이슬공주는 그만 푹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연모사, 직녀야, 심성아, 내려와 이 꽃송이를 받으렴. 이슬공주는 있는 힘을 다해 구슬프게 노래를 불렀어요. 그 노래를 듣자마자 막내딸과 사위가 뛰어나왔습니다. 심성이와 셋째 왕자는 물소를 궁궐로 모셔와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하지만 심성이의 지극한 보살핌에도 불구하고 이슬공주는 그만 세상을 뜨고 말았어요. 어머니, 어머니. 막내딸은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몇 날 며칠을 슬피 울었어요. 그러다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에 한 노파가 나타나서 못된 마술왕자의 마법에 걸려 이슬공주가 물소가 된 이야기며 또 죽은 어머니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주는 거예요. 잠에서 깨어난 막내딸은 꿈에서 노파가 시킨 대로 했습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물소가 아름다운 이슬공주의 모습으로 되살아났어요. 네, 딸아. 이슬공주는 막내딸을 꼭 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첫째와 둘째 딸도 어머니를 만나겠다며 불이 나게 달려왔지요. 어머니는 세 딸의 손바닥에 벽실을 나눠주었어요. 그러고는 손가락으로 찧어서 껍질을 벗기는 사람만 자신의 딸이라고 말했습니다. 첫째 딸과 둘째 딸은 손가락에 피가 나도록 벽실을 벗겼지만 벽시의 껍질은 벗겨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막내딸은 딱 한 번만에 벽시의 껍질을 벗겨냈지요. 모두가 보는 데서 망신을 당한 두 딸들은 얼굴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막내딸은 오랫동안 그리던 어머니를 모시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